목적은 일단 책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각자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책을 만들 때 저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리를 어떻게 해서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무작정 담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주라도 뭔가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책의 구성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식이 무엇이고, 그러면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떤 걸 봐야 되고, 이걸 인트로만 해도 저는 한 20장, 30장 나올 것 같거든요. 예. EPS가 뭐고 BPS가 뭐고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실제로 투자해 볼 때 이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되더라. 그럼 여기 그 밑에다가 BPS 밑에다가 별표 쳐놓고 팁 이래가지고 실제 이 지표를 봐야만 기업에 투자할 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노트를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거네. 저희가 이제 주식을 거의 처음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주식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주식에 저희가 공부한 걸 가서 바탕으로 나는 이거 선택했을 때 이 항목이 좋으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주식을 사봤는데 결과가 좋더라 아니면 실패했더라. 그렇죠. 이걸 저희 책에 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주식을 어떤 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겠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책 구성이 대충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주식이 뭐고 채권이 뭐냐. 주식 안에서 회사를 고를 때 그냥 막 고를 거냐. 아니다. 그럼 회사는 전망성과 그리고 회사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데 기본 자료인 재무제표를 볼 때는 어떤 거를 중요적으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어떤 걸 봤을 때 실제 투자했을 때 이걸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한 30장 40편 나오고요. 이후에 채권에도 투자했을 때 채권은 어떤 게 있고 아까 용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정의 내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투자해 봤을 때 어떤 게 도움이 됐다. 각자의 사례를 좀 아마 나중에 조금 담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채권은 이 주식 하고 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채권도 다음 시간까지는 한번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채권 거래요? 네. 그 거래하는 방법 알려주는 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동 사거리에서 보는 유안타 증권이나 아니면 신한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증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증권사에 각자 전화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답을 받았는지 그걸 한번 다음에 소개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채권하고 주식을 팀 단위로 했을 때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포커스를 채권하고 주식 팀을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지표를 받고 이런 지표를 해서 투자를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비교를 같이 해서 같이 병행 결론이 나오겠죠. 저희가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결과 나왔고 채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채권과 주식을 어떻게 같이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건 좀 리스크가 크니까 결론이 나오겠죠. 채권 주식 둘 다 하는 게 좋다 이런 결과 나오듯이. 그러면은 팀을 2대2로 나눠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2대2가 적당하게 적당한 것 같아. 저는 주식 할래요. 채권 몰라서. 그럼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채권 어차피 저는 주식을 배우나 채권을 배우나 전 비슷한 단계이기 때문에 채권을 하겠습니다. 그 용화 씨도 채권이 좀 더 알겠습니다. 재밌어 보여서. 그러면은 전화는 똑같이 증권회사에 채권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각자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어떻게 나눠서 조별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그 이후에 또 따로 정하는 걸로 하고. 실제 투자는 언제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책은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냥 대학생들의 주식 투자 경험이 주제고 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근데 얘들은 약간 인트로 정도고 저희들이 투자를 직접 하고 느낀 경험들이 주니까 저도 일단 주식을 빨리 사보는 게 어쨌든 그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지식 책은 좀 다 너네가 써봤자 아무도 안 본다. 그냥 많잖아요. 경험이 주다 이러니까 저도 늦어도 다음 주에는 사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빨리 고르고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건 조금 다른 건데 그럼 각자 그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은 각자
뭐 한두 개씩 소개를 하고 한번 종합을 해보는 걸로 하죠. 먼저 뭐 그러면 준필이부터 뭐 따로 투자해보고 싶은 회사 정해본 거 있어 혹시? 근데 그거는 비상장인가 그거더라고요. 아 근데 그 비상장도 살 수 있어요? 저번에 아까 처음에 배틀그라운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투자를 했었는데 교수님 주도하에 한 조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사고 싶은데 비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주식을 들고 있는 회사가 상장돼 있어서 그 기업을 아, 사서 뻥 뛰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못 사도 간접적으로. 네, 정말 사고 싶으면 그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아, 그 회사 그런 주식이, 방법이구나. 네. 그러면은 준필이는 다음 시간까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 그건 어떻게 알아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 거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서칭해야 될 것 같은데. 찾아봐야 서칭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민호 씨는 전 재테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재테크 관점에서는 많은 고수익을 내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대기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는 카카오. 카카오. 네, 카카오가 IT 기업에 비해서 많은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VR, AR 산업도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유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KT NG. NG. KT NG 담배 담배회사. 네, 담배에서 어. 기술 변화가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 변화가 적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 되게 적잖아요. 음. 이거는 뭐 안정적인 재테크죠. 약간 예. 저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년 봤을 때 투자를 한 편이고. 영화 씨는 네이버랑 페이스북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한국 거 중에 카카오랑 네이버 중에 저는 네이버를 하나 고르라면 네이버를 골랐는데, 예. 왜 네이버를 골랐냐면 카카오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시도하는데, 싫고. 아니요, 카카오는 약간 너무 국내에서만 너무 이렇게 아, 커가지고 당장 동남아 이쪽 가면 다 라인 쓰잖아요. 라인 네, 저는 그래서 좀 해외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이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별개인데 YG도 골랐거든요. 떡락하고 있으니까 네. 어제 떡상할. 이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저는 이미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배럴. 예, 배럴 이게 의류업이 그냥 단순히 옷만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없는데, 이 회사가 수영복 같은 이 캐주얼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캐주얼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 꾸준히 이제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봐도 영업이익에 따른 또 나름의 순이익도 굉장히 잘 보고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나 투자도 아예 마이너스가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기도 하고. 여기가 수영복을 만드는 거예요, 직접? 예, 수영복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준이가 이번에 광고를 계속 하는 것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EPS나 각종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체계도 굉장히 안정적일 뿐더러 앞으로 최대 단기 1분기 정도로만 봐도 여름에 앞으로 수영복 시즌이 다가올 것이고, 겨울에는 패딩이 굉장히 유행했듯이 이 회사는 수영복에 대해서 굉장히 캐주얼함으로 잘 팔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기업에 대해서 빨리 사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사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 핸드폰 저거를 가지고 그냥 켜가지고 그냥 회사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사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살 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평가 혹은 이런 재무제표적인 지표, 이런 투자 지표를 가지고 이걸 사주십시오라고 교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산다고 얘기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거. 우리가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제 모의로 이제 우리를 투자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죄송하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제표 구조나 투자 지표, 그리고 EPS, BPS, 그리고 종목 EPS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좀 약간 막 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얘기했던 EPS 같은. 뭐 이런 것, 그 EPS나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시가총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재무제표, 투자 의료, 아까 영화 씨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부채,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서 다음 주까지 본인이 선택하는 기업을 알아온 다음에 리스트가 꽤 분명해지고
동의를 한 게 있으면 다음 주에 그러면은 그 주식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죠. 네.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증권사에 어느 증권사나 괜찮습니다. 뭐 하나 증권도 괜찮고 여러 가지 증권 회사에 전화해서 채권 어떻게 사냐 물어보는 거 정도로 네.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다음 주 언제 만날 건지를 좀 정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언제쯤 만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취업 시장 연구 끝나고 바로 금요일 12시 금요일가 먼저 끝나. 금요일 12시에 끝나요. 저도 12시에 끝나요. 그러면 금요일날 12시에. 네, 저는 2시까지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 다음 주는 그러면 금요일 12시부터 1시. 12시부터 1시 여기 만나는 곳은 그냥 거기서 하죠. 어디죠? 도서관 지하 도서관 거기 우리 수업했던데.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그 신간. 신화산 있잖아. 신화산 거기 지하 1층에 내려가면 나랑 연락하자. 어렵지 않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로운 통신 기술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회의를 하는 건 처음인데 오늘 영상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쭉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